왜 이게 스핑크스와 오이디푸스가 연결이 되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서 정말 행복이라고 찾아다니는 그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 요즘에는 동성애도 있지만 어쨌든 동성애에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세상에 동성애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는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과연 그 존재, 어떤 존재가, 나의 그 진정한 만남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스핑크스가 던진 수수께끼를 보면 우린 그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만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순진한 상태로 세상을 룰루랄라 좋다. 이렇게 먹을 것도 있으면 좋고 뭐도 있으면 좋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던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제 두 발로 걸은 것처럼 진리 안에 선 것처럼 진짜 나는 이제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불안하고 약하고 우리의 만남이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 인간의 만남 사이에 존재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 그 행복이라는 것, 그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 약속,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온전하게 두 발로 설 수 없는 뭔가를 의지해야 하는, 바꿔 이야기하면 연약한 약속이다. 우리의 관계는 정말 깨어지기 쉬운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세 발로 걷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죽음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석가가 이야기한 인생은 고다. 고의 진짜 의미는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맞는데, 그 고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만나든 만남의 끝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다. 그 이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존재론적 관점에서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그리워하는 그것, 지금 네가 앵그레이 그림처럼 네가 나의 가슴을 보고 나를 찾아 이것이 너의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이렇게 찾아 헤매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설명드렸잖아요. 남자아이가 3살에서 6살 사이에 엄마를 욕망하는데 이제 엄마가 나의 행복의 진정한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 없이. 경쟁자가 있으면 죽여버립니다. 붙인 살의 욕구. 오이디푸스가 어렸을 때는 못했지만 오이디푸스가 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아빠를 죽여버렸어요. 나는 아빠인지 몰랐어요. 굉장히 고귀한 어떤 관리분이 화려한 마차를 타고 지나갔지만 외나무 다리에서 나를 밀쳐버리고 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이 마차 안에 있는 그분을 죽였는데 그것이 저의 아빠인지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네가 알았대? 너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너의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경쟁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제거하고 싶은 욕망이 내면에 있는 거야. 자본주의가 뭐 괜히 성공했니?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자,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엄마를 원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엄마를 나이가 들면 이제 사춘기 때가 되면 이 다른 여성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이 다른 여성이 진정 엄마에게서 경험했던 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솔직한 경우에는 그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깨요. 프로이드적으로는 이 관계를 깨는 것은 사회화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간다는 거죠. 예. 내가 이 존재를 만나기 전에는, 그 여성을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는 행복이 없어. 나는 그 여성을 찾아다닐 거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만났다가 그 여성과 몇 년 살다가 또 갑자기 다른 여성이 나타났는데 그 여성이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깨고 그것을 솔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할 수밖에 없어. 예. 그때 그 사람과는 내 생각에는 옳은 관계가 아니야. 그건 틀린 관계야. 지금은 옳아. 이 여성이 바로 옳아. 이 여성이 나의 진리야. 라고 하면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성에게 갑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여성과 계속 가냐? 그럴 수가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프로이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여성에게 또 갑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정체가 드러나요. 누구라는 게 드러납니까? 엄마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로의 그림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는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면 또 거기 갑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가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이디푸스가 어떻게 되었죠? 자기 엄마와 결혼을 했어요. 그게요, 실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관점에서는 실제 엄마랑 결혼한 것이 아니고요. 엄마와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여성과 결혼한 거예요. 오이디푸스가요. 나중에 저주를 알고 자기의 두 눈을 뽑고 그리고 딸인 안티고네의 어깨에다 손을 얹고 평생 방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로 보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엄마라고 믿고 결혼한 그 여성과 자신은 헤어질 수밖에 없다란 뜻이고요. 없다란 뜻이고 결국은 다른 여성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이 평생 간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살면 평생 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 여성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만날 때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너는 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날 바라보지 않아? 왜 나는 너랑 함께 있는데 늘 외로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여성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것이 오이디푸스가 두 눈을 뽑았잖아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난 진리를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난 내가 원하는 맹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욕망에 따라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나는 사회의 규율이고 관습이고 도덕이고 싫어 관심 없어 나는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솔직하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는 거죠.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했던 그 여성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음 내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게 바로 베르테르의 증후군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슨 상태라고요? 두 눈이 빠진 상태라고요. 맹목적 욕망의 추구. 그리고 맹목적 욕망의 추구는
결국 그것은 끝없는 방랑이고 무지개를 찾아가는 소년의 길이고 그 끝에는 머리가 하얘지고 밤이 돼서 스핑크스가 예언한 대로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리에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만남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